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채널을 개설하게 된 마스터조입니다. 스포츠의과학을 전공하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재활 전문병원에서 12년의 임상 경험을 쌓은 뒤 현재 6년째 개인 사업으로 재활운동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8년 경력의 재활운동 전문가입니다. 저희 센터를 찾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재활운동을 따라한 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주제 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과 그동안 경험한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교과서와 실제 재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스터조의 실전 재활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한 재활운동 주제는 발목 염좌에 대한 재활운동입니다. 우선 앞부분에서는 발목 염좌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뒷부분에서 발목 염좌 재활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목 염좌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발목 염좌 후 빠른 회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발목 염좌는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다치게 되는데 이를 4번 염좌라고 합니다. 발목 염좌 재활운동에 앞서 발목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목의 외측에는 앞쪽에서부터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 그리고 후거비 인대가 있습니다. 발목 염좌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발목을 접질렸을 때 흔하게 다치는 인대는 발목 앞쪽에 위치한 전거비 인대이며 발목이 심하게 접질리게 되면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까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뒤쪽의 후거비 인대까지 파열되며 발목이 탈골될 수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발목 염좌 1단계는 인대의 미세 손상 또는 약간 늘어난 정도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붓기나 변색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경도의 염좌 늘어진 인대에 찢어짐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능적 부전이나 불안정증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1도 염좌의 경우 평소에는 안 아픈데 뛰거나 운동할 때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걷거나 가벼운 활동 시 관정에 불안정한 느낌이나 통증은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는 발목 인대의 부분 파열입니다. 2단계 손상부터는 대부분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손상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부종과 멍이 보이기 시작하며 열감과 옥신거리는 통통이 나타납니다. 2단계 손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부분 파열을 동반한 중정도의 염좌, 중정도의 부종과 통증이라고 말합니다. 멍이 들 정도로 변색이 나타나며 발목 주변의 부종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절 기능이 떨어지고 약간의 불안정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정도로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전방 당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십시오. 3단계는 발목 인대의 완전 파열 컴플리트 럽처를 의미합니다. 교과서의 설명을 보면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의 완전 파열을 동반한 심한 염좌, 심한 부종, 출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출혈로 인한 피멍이 심하게 나타나며 체중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불안정하다고 표현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급성기의 기간은 달라집니다. 급성기에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손상 정도에 따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염좌 1편에서는 급성기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음 2편에서는 아급성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도 염좌의 급성기는 1에서 3일 정도이며 2도 염좌의 경우에는 약 2에서 4일 정도이며 3도 염좌의 경우에는 3에서 7일 정도입니다. 급성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손상되지 않게 손상 부위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교과서의 내용보다 오랜 기간 깁스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의사 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손상 부위에 고정을 오래 하지 않고 조기에 재활운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추세입니다. 또 최근에는 기능적으로 뛰어난 보조기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발목 고정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관절이 굳어버리는데 이를 구축이라고 합니다. 구축으로 인하여 발목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 정상적으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급성기에는 빠르게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종은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위해 일어나는 반응이지만 부종이 오랜 시간 지연되면 치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스 처치법에 따라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부종을 더 빨리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얼음찜질과 함께 발목 펌프를 해주면 더욱 빠르게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얼음찜질만 했을 때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으니 꼭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음찜질할 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은 15분 이상 하게 되면 혈관이나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얼음찜질을 너무 빨리 끝내는 건 효과가 떨어지니 꼭 15분 정도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급성기동안 해야 하는 재활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지만 정말로 내 몸을 아끼신다면 급성기동안에는 발목 운동을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이 손상되면 출혈과 염증이 시작되고 조직 간에 장력이 전혀 없는 너덜거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손상된 조직에서 주변으로 체액등이 새어나와 보호막이 생기면서 손상되기 이전에 약 10% 정도의 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빨리 낫겠다고 밴드를 당기거나 발목을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면 손상된 조직을 더 손상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발목운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기 동안에 발목 운동을 하는 것은 손상된 인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운동을 해야겠다면 대퇴부와 엉덩이 부위 근력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손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비활동으로 다리의 근육이 약화되면 재활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안정화 근육이 약한 사람은 무릎이나 발목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 운동해 주시면 앞으로 재활운동을 진행해 나아가는 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목 수술 후에도 발목 통증이 심해 저희 센터를 방문하신 분인데 눈 감고 외발서기를 해보면 고유 수용 감각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 수용 감각이란 우리가 눈을 감고도 손의 위치나 모양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몸의 센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 또는 근육이나 힘줄의 위치에 있으면서 감각 신호를 뇌로 전달해주면 뇌에서는 근육을 조절하여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게 됩니다. 하지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골반 주변의 근육은 아주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운동 동작들을 급성기 동안 미리 실시해주면 빠른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퇴 전면부 강화 운동인 하지 직거상 운동입니다. 허리는 바닥에 밀착한 다음 한 다리는 90도 정도 구부린 다음 반대측 다리는 곧게 편 채로 들어 올려서 6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10회씩 반복해서 2에서 3세트 정도 실시하면 좋습니다.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하지의 안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둔근 강화 운동으로서 수술이나 부상으로 체중을 실어서 운동을 할 수 없을 때 꼭 실시해야 하는 운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옆으로 30도 정도 들어 올린 다음 6초 정도 유지하시고 서서히 내려주세요. 마찬가지로 10회 2, 3세트 정도 실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대둔근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실시해도 좋지만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해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처럼 베드에 상체만 눕힌 상태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실시하시면 허리 통증 없이 대둔근 강화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 올린 다음 6초 정도 유지한 다음 서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회 2, 3세트 정도 실시하십시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발목을 다친 지 얼마 안 되어서 급성기에 해당되신 분이라면 절대 발목 운동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하실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아프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운동을 해주시면 부종도 더 빨리 빠지고 하지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어서 더 빠르게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꼭 얼음찜질 15분 잊지 마십시오. 발목을 다친 지 얼마 안 된 급성기에는 부종을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도 염좌 되시는 정도의 분들은 다음번 영상부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센터 업무가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긴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 편에서는 발목 염좌 2단계 재활 운동입니다.